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3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오늘도 와주신 형님들 다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라든지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최근에 흐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총 5가지 경기, KBL 3가지 경기, KOV 2가지 경기, 난이도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한번 분석 들어가 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모비스와 가스공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가스공사.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모비스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모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이 해먼즈와 서명신에 대한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투맨 게임에서에 대한 효율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포스트에서에 대한 뭐 성공률이라든지 이점 라인 성공률이라든지 자유투 시도를 또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성공률까지도 동반이 되어주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죠. 원정팀 가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파울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공사가 2점 라인에서의 야투 허용률이 51.6% 리그 전체 6위를 기록하면서 포스트에서의 수비 자체가 약점이 될 수 있는 팀이다라는 점도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비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최소한 75점 아니면 뭐 80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손호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4쿼터 마진이 몇이었다? 마이너스 11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1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사실 요거는 4쿼터 집중력이 너무나도 많이 아쉬웠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가스의 4쿼터 후반부 집중력이 많이 아쉽다. 팀 분위기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4쿼터 마진에 마이너스 11 기록하면서 1점차 패배 당하고 왔으면은 분위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양우혁이라든지 벤라인겔에게 좀 많은 롤이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효율이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 뭐 수비적인 모습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사실 모비스가 조금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모비스의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소노 KT 들어갈게요. 소노 KT.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표는 소노의 이 백코트 뎁스가 좀 얇아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벅지에 붓기가 빠지지 않다 보니까 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도는 이제 팀 훈련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팀 훈련 합류했고 빠르면 오늘 경기 복귀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최대 20분 정도? 뭐 15분, 20분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쭈마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소노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캔바오가 그래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노가 최근에 뭐 강지윤이라든지 레이선 나이트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스에서의 많은 득점 시도를 가져가고 있고 효율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KT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5번이 없습니다. 데릭 윌리엄스라든지 RJ와 힉스가 5번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 빅맨 자원은 또 아니거든요. 전통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나이트와 강지훈이 보여줄 수 있는 골밑에서의 영향 능력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래서 손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고요. KT가 사실 원정에서 가져가는 실점률이 올라간다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역시도 좀 거슬리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75.48 득점, 리그 전체 7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6.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6위 수준의 팀인데 최근에 야투가 되게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3점 라인 야투가 40%가 넘어가는 모습, 2점 라인 야투도 57.01%, 정확하게 우상향 중에 있어요. 공격력이. 그래서 사실 소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컨택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 이런 느낌보다는 누가 더 공격 코트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화력전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KT가 약간 똥줄 승리 정도는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요 정도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 KT 승리라든지 5점차 승부 가능성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KT 승리라든지 뭐 5점차 승부라든지 아니면 155.5 오버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SK랑 정관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정관장. 자, 이 팀들 이틀 만에 리턴 매치 가져가거든요. 이틀 전 결과는 SK가 65대 이제 71로 정관장이 이제 6점차 승리를 가져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SK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정관장의 타이트한 수비에 조금 많은 실책이 나왔어요. 최근에 SK가 실책이 많은 팀은 아니었는데 정관장의 수비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박지훈이라든지 변준영이라는 이제 S급 가드 자원들에다가 뭐 박정웅이라든지 아반도 게다가 문유영까지 이제 데뷔를 했죠. 그래서 사실 정관장이 백코트에서의 높은 수비 능력, 높은 에너지 레벨, 컨택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게 맞거든요. KHRA002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관장이 40분 내내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 주면서 프레스 가져가 주면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 경기와 같이 포스트로 볼 투입을 할 수 없게 조금 만들어 줄 수 있고 외곽에서의 슈팅을 좀 강요하는 경기가 나와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SK의 득점 기대값은 여전히 높게 잡아주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정팀 정관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박지훈이라든지 변준영이라든지 이 가드 자원들이 슛감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3점 야투, 2점 라인 야투를 보시면은 3점 야투가 31.25, 2점 라인 야투가 42.79. 안 터집니다, 얘네도.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수비가 주가 되는 그런 경기를 보고 있고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요것도 사실 5점차 승부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5점차 승부라든지 아니면은 147.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배구 넘어갑니다. 자, 배구 볼게요. KB 손보 한국전력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KB 손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손보가 이 집에서,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경민대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9경기 가져가면서 7승 2패였거든요. 자, 7승 2패로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비에나라든지 나경복이 야쿱 이런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어, 화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 다만 이제 원정팀 한국전력이 최근 이 수비적인 부분이 정말 좋은 것도 맞기는 하거든요. 최근 이 한전의 경기를 보시면은 뭐 공격에 대한 성공이나 세팅에 대한 성공률이 높지는 않지만 뭐 리시브, 블로킹, 그다음에 이제 뭐 디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서브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최근 손보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리시브를 흔들려 줄 수 있는 능력도 사실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한전이 최소한 한 세트 내지 두 세트 정도는 가져갈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싶은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손보의 경기력 자체가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이 사실 역배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번 시즌 손보가 이 홈에서 가져갔었던 7승 2패 중에 한 번의 패배는 한국전력 상대로 가져갔던 패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한국전력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현건이랑 GS 칼텍스. 자, 이 매치업도 현대건설에 대한 약간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만 이제 현대건설이 최근에 경기력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공격 성공률이라든지 세팅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최근에 조금 타이트한 경기 일정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3경기 연속 5세트까지 가져가는 접전 경기를 가져갔었던 점도 있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가 괜찮을까? 라는 부분이 사실 가장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리 같은 경우에도 무릎 쪽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출전 시간을 관리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체력적인 이슈라든지 이 카리에 대한 리스크, 최근에 이제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 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반면에 원정팀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범실이 증가한다는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팀인 건 맞지만 사실 고점이 아닌 현대건설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한 세트 내지 두 세트 정도는 저는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178.5라는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 잡히는 상황인데 이게 생각보다 세트랑 세트 간에 점수도 좀 많이 날 것 같고 최소한 4세트는 넘어가는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드릴게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178.5 기준 했을 때 오바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해온 총 5가지 경기 멘트는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참고하셔서 다들 뭐 화이팅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멤버십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감사합니다.